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보장이 된다는 점과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 그리고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라는 부가적인 혜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가능한 혜택들인데요. 살펴보았듯이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사망 전까지 평생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이 가입자 또는 수급자 사망 시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남겨진 가족에게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는 것도 큰 장점이죠. 또한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도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기간 가입해야 하는 연금은 물가 상승이라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요.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국민연금으로 이러한 위험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이죠.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늘어나는 게 사실 큰 장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별 장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가가 오르지 않아서요? 그렇죠, 맞아요. 물가가 이제 제자리면 연금액도 오를 일이 없죠.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 물가가 떨어지면 연금액도 줄어들어요? 그게 참 애매한 게 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 국민연금도 연금액을 물가에 맞춰 낮추는 게 맞아요. 근데 연금액 줄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면 한번 또 큰 논란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국민연금 홍보할 때 이렇게 물가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든다 이런 얘기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제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간다면 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니 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다 하세요? 아니, 걱정은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 만약에 받으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이제 유족에게 연금이 일단 지급돼요. 일단은 뭐 배우자 그리고 자녀, 부모님 순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족연금은 원래 받던 연금액에 비해서 좀 적어요. 가입 기간에 따라 좀 다른데 대략은 뭐 절반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제가 하늘나라 갈 때 제 남편 될 사람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둘 다 받는 건가요? 아니, 결혼을 하시긴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자, 일단 배우자와 함께 연금을 만약에 같이 받다가 한 분이 뭐 안타깝게도 먼저 하늘나라 가신다. 뭐 그러면 남은 한 분은 자신이 받던 연금하고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 딱 하나만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선택해야 하는 거죠. 자신의 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더 지급해줘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제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내 연금, 자신의 노령연금은 사라지는 거고요. 그럼 상황에 따라 비교를 해봐야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때 되면 국민연금공단 통해서 이제 다 알 수 있어요. 금액만 비교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누구 한 명 일찍 떠나면 손해네요. 금전손해는 사실 둘째치고 사실 뭐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부부가 건강하게 정말 오래오래 100년 해로하는 게 가장 좋죠. 국민연금의 단점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과 연금 수령 시기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향후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연금 보험료를 냈던 기간 동안 평균 소득 또는 평균 급여 대비 연금 수령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2007년 연금 개혁으로 60%이던 것이 2008년 50%로 줄었고 이후 매년 0.5%씩 낮아집니다. 따라서 2028년에는 40%가 되는데요. 이마저도 국민연금에 40년간 가입했을 경우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모두 채우기란 힘들죠.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 대체율은 더욱 낮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노후자금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겠죠. 또한 연금 수령 시기를 가입자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원하는 때를 정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가 달라집니다. 2007년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전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만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나이에 따라 받는 시기가 조금씩 늦어졌습니다.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늦춰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늦춰졌지만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과 늘어나는 평균 수명으로 인해 고갈 시기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향후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거나 수령 시기가 늦춰질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단점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더 내면 더 받는 구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가입기간과 본인의 소득, 전체 가입자의 소득이라는 세 개의 축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중에서 연금 수령액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가입기간입니다. 즉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부 총액이 같다면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보다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국민연금을 좀 더 많이 받으려면 열심히 일하셔야죠. 네. 월급을 올리셔야죠. 국민연금을 이제 사실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 이제 첫째고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둘째예요. 그러니까 월급만 올라가도 떼어가는 연금보험료도 많아지잖아요. 결국 내가 받는 연금액도 늘어날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스스로 소득 수준을 좀 높이기란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최선이에요. 가입 기간을 늘린다. 근데 국민연금은 어차피 일하는 기간 동안 세금처럼 내는 건데 어떻게 더 늘릴 수 있을까요?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첫째는 이제 납입 예외 기간을 되살리는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회사를 이제 그만둘 때가 있잖아요. 다른 회사로 이제 옮길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 기간은 보험료 납입 예외 기간에 해당돼요. 보험료를 안 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직장을 구하면 그 안 냈던 기간만큼의 보험료를 낼 수가 있거든요. 이게 추납금 제도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잘 모르고 이제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직할 때마다 그렇게 생기는 납입 예외 기간을 살려서 가입 기간을 좀 길게 해두면 국민연금을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원래 60세까지 이제 가입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제 65세까지 늘리는 방법도 괜찮아요. 보통 이제 60세가 되면 가입 기간이 이제 10년 미만이다라고 하면 일시금으로 받거든요. 그래서 연금으로 받고 싶으면 연장 가입을 신청해서 연장 가입 통해서 이제 10년을 채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일시금 말고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하거든요. 10년 가입 기간을 채웠다고 하더라도 만 65세까지는 추가 납입이 돼요. 추가로 이제 계속 불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들었어도 좀 여유가 있고 만약에 건강하다면 추가 납입을 통해서 기간도 늘리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높이는 게 좋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소득이 많다면 수령 시기를 아예 미루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이제 받는 이제 사람이 뭐 60세 이후에 어느 정도 수준이냐, 뭐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나이에 따라 이제 연금액을 좀 줄여요. 그러니까 그 재직자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돈도 잘 벌고 뭐 이러니까 뭐 덜 줘도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하지만 이 재직자 노령연금 대상자가 연금을 이제 연기하면 연금 받는 시기를 5년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미뤄두면 연금도 안 줄고 오히려 이제 연장한 1년당 7.2%만큼씩 이제 수령액이 추가되기 때문에 오래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이라면 연기연금 활용하는 게 좋죠. 마지막으로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떤 이제 자격이 되면 가입 기간을 이제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 출산 크레딧하고 이제 군복무 크레딧이 그건데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뭐 2008년 1월 1일 그 이후부터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가입자에게는 뭐 둘째 아이는 12개월을, 뭐 셋째 아이는 한 명당 18개월씩 최장 한 50개월 추가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그리고 이제 군복무 크레딧은 그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이제 입대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이제 현역병에게 6개월간의 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제 인정해 주는 제도죠. 괜찮죠? 우리나라는 그 출산하고 군복무를 좀 응원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그 이 시간 끝나고 나면 꼭 이제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 보세요. 예, 거기서 이제 공인이서 집어넣고 뭐 자신의 예상 노령연금에 이렇게 좀 쳐보면 알아볼 수 있거든요. 내가 국민연금 얼마 정도 받겠구나.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뭐 노후 준비를 하던 뭐 은퇴 설계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경제 정책이란 비록 피해자가 생기더라도 사회 전체적 이득이 커지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토드 부콜츠의 말입니다. 국민연금을 두고 항상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워낙 연금 규모가 커서 그런데요. 인기 위주의 정책이 아닌 단기적인 시각은 더더욱 아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노후 자금인 만큼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돈을 바로잡는 삶, 충전스쿨의 양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